시작하세요. 네, 우리 수미영 코치님께서 예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듈 3. 워라밸 라이프 코칭하기. 코칭 목표 1. 삶의 밸런스를 위한 라이프 코칭. 2. 라이프 코칭 대화 모델. 3. 강력한 질문으로 변화 도출하기. 4. 변화를 리더하는 강력한 질문. 네, 감사합니다. 어, 조금 전에 우리가 라이프 휠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제 이거를 내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코칭을 할 경우에 고객에게 이런 것들을 하고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매끄럽고 좋다. 이제 이분들이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뭐가 모자란지를 잘 몰라요. 저도 이 라이프 휠을 이렇게 체크해 보기 전에는 제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서, 아, 내가 건강하고 여가애가 굉장히 약하구나. 여기 힘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 자기들도 자기가 어느 부분이 어, 좀 높고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 지금 가장 낮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가하고 건강이에요. 그러면 오늘 어느 부분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요? 이렇게 이제 코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좀 건강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데요. 하고 이제 주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하고요. 이제 이걸 해보면 고객들이 우리 인생이요. 너무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잘 몰라요, 자신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 이제 내가 이 부분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이제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이제 말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대화를 나눌까요?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라이프 휴일을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오늘 건강 부분하고 가치 부분하고 일 부분하고 관계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더 좀 강화시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좀 보신다면 관계는 어느 성향들이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P가 있는 분들이요? 정확하게 100%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S 성향이나 I 성향이 있는 분들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 이슈를 내놓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자기가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주제를 내놓고 목표를 이제 구체하겠죠. 근데 오늘 제가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할 때 이제 저분은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어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 부분, 가치 부분, 건강 부분, 관계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집중해서 오늘 대화를 나눠볼까요? 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관계 형성을 할 때 이제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을 올리고 싶어 하시구나,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캐치를 했을 때, 5와 R 대화 모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 형성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 고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 코칭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저분은 이런 거를 좋아하시지, 저런 걸 좋아하시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질문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본 사람이야. 근데 그분께서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오셨어. 저 오늘 좀 코칭을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계 형성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냥 관계 형성만 잘하게 되면 그냥 대화가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한 곳으로 포커싱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많은 대화들이 있지만 그중에 어떤 거에 대해서 하고 싶으세요? 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건강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라고 했다면 저번에 심상훈 이제 코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두리뭉실하게 가지 말고 이제 이게 저가 두리뭉실하게 갔죠. 근데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건강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할까요? 건강이 좀 많잖아요. 눈 건강도 있고 또 몸을 살을 좀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고 싶은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명료화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 왜 못하는지를 이제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그 심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심리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현실을 체크할 때 저기 인사이트에 있는 그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그 원하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캐치를 해주면 훨씬 코칭을 하기가 풍부해지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자원을 찾아야 되겠죠? 자원을 찾았으면 이거를 그러면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언제부터 하시겠어요? 루틴이 되려면 얼마 동안이나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5R을 해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계 형성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그 성미아 선생님께서는 그 코칭을 할 때나 아니 코칭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다 포커싱을 해갖고 하세요.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 형성을 맺으시는지 궁금해요. 네, 상호 존중인 것 같아요. 그, 대화를 할 때, 자기 의견만 강력하게 표현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처음 관계를 했을 때, 조금 더 제가 좀 관계가 유지가 오랫동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와 남자가 사귀는 분이 왔어요. 그럼 게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마음속에 좀 믿는 사람이라면, 아,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호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가 왔어요. 그러면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치의 기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픈을 하고 그를 인정하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코치가 굉장히 수양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요. MBTI 성향에 따라서 안 그런 분도 계시더만 어떤 분은 꼭 MBTI가 뭐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MBTI가 비슷하면요. 대화가 잘 통해요. 스트레스도 없고요. 근데 좀 반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음, J인 부분하고 J인 우리 심상훈 코치님하고 P가 있는 분 그냥 그 좀 융통성이 아주 많은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심상훈 코치님께서는 굉장히 불편하세요. 그죠? 맞나요? 지금 MBTI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제가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이 MBTI를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MBTI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저는 MBTI를 여기서 배웠지만은 그 결과를 100% 신뢰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요. 네. 어, 근데 제가 그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약간 맞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고 또 공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분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려면 좀 거부 반응이, 아, 코치가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좀 맞지 않더라도 경청하고 공감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가 안심하고 자기의 마음을 오픈할 수 있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고객이 왔을 때 항상 코치들은, 아, 저 사람은 강점이 이거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 코치라면. 그리고 그 진정한 관심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진정한 관심이라는 거는, 음, 아, 저분이 말하는데 팩트가 뭘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스토리, 맥락 중에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감정은 뭘까? 저분의 감정은 지금 어떤 상태지? 기쁜가? 슬픈가? 아니면 쓸쓸한가? 애로운가? 이거를 이제 캐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 내면의 속에서 진짜 그가 원하는 건 뭐지? 의도하는 건 뭐지? 이런 거를 자꾸 통찰력을 이용해서 살펴서 어, 그 코칭을 하는 게 진정한 관심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감정. 근데 저는 이 상대의 입장에서 저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 제가 제 성향상 관계 중심이기보다 이제 결과 중심이었잖아요. 일 중심이고 결과 중심이고 목표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감정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고객이 어떤 고객이 왔다 할지라도 또 그 고객의 지금 here and now 지금 현재 감정이 어떤가를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감이 잘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 고객들 중에는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코치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강점을 살펴주고, 아, 당신은 어떤 강점이 있으세요? 그러면, 참 강점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러이런 강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와, 당신은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자부심을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3년 후에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어, 지금 현재보다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제 그 에너지가, 긍정 에너지가 솟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관계 형성이 잘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이따 가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심 코치님께서 이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관계 형성의 중요한 이유, 마음의 문을 연다. 고객이 자신의 얘기를 진심으로 공유하게 된다. 변화의 성장,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 유발, 스스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고객이 코칭, 목표를 명확히 하고 행동으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이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계 형성은 코칭의 출발점이자 전 과정의 기반이다. 긍정적인 질문과 진정성 있는 자세를 통해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 우리가 관계 형성을 잘하게 되면 마음을 오픈해서 속에 있는 말들을 꺼낼 수가 있지만,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의심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도 성향상 그 의심을 하는 스타일에 속해. 그래서 자꾸 반복하고, 자꾸 체크하고, 이런 스타일에 속하는데, 이제 이 고객들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계 형성을 잘해서, 아, 저분은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저분은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관계 형성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야 마음을 진정으로 오픈을 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제 코치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아, 내가 변화를 해야 되겠어. 성장을 해야 되겠어. 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이제 성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를 정해서 같이 고객과 코치와 목표를 결정해서 그러면 이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갈 것인가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고객이 어, 아, 그렇게 가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지만 관계 형성이 잘 안 되게 되면 벌써 이렇게 딱 마음을 오픈하고 대충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관계 형성을 할 때 질문에 대해서 할 텐데요. 1번하고 2번하고는 우리 손미아 코치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관계 형성을 위한 아주 가볍게 시작하는 질문.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요즘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은 어떤 일 하시면서 보내세요? 쉬는 날에는 주로 뭐 하면서 쉬세요? 최근에 재미있게 보신 영화나 책, 콘텐츠 있으세요? 2. 관심사, 취향을 알 수 있는 질문. 요즘 가장 재미있게 하고 있는 취미나 활동이 있으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주로 어떻게 푸시는 편이에요? 여행 좋아하시면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요즘 빠져있는 관심사나 주제가 있다면 뭐예요? 네, 4번은 우리 코치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답은 네, 마음이 조금 열렸을 때 쓸 수 있는 질문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작은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요즘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네, 그 대화를 하다가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간단하게 지나가지만 이제 그는 그 간단하게 뭐 20분짜리, 30분, 40분짜리 할 때 있고 우리가 진짜로 이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으면 하루를 사용해도 괜찮고 또 한 2, 3일을 사용해도 괜찮고, 3번 정도를 사용해도 괜찮고, 이렇게 가볍게 이런 질문들을 해 가면서 그를 알아가고, 그의 성향을 알아가고, 또 그분이 대답을 하면서 또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관계를 형성을 위한 질문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짧은, 시범을 위한 그 관계 형성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인들도 코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계 형성할 때, 목표 찾을 때, 현실 인식을 할 때, 그 대안을 찾을 때, 그를 위한 질문들인데, 이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뭐, 이게 꼭 이런 문맥이 아니라 살짝 바꿔도 돼요.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오늘 하루 어땠나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거는 어느 부분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관계, 목표, 현실, 대안 중에서. 아주 가볍게 일상적인 질문. 첫 번째. 네, 네, 예요. 관계 형성할 때.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신의 감정 중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대부분 대안 찾기 할 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이건 어떤 분에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손이라고 써놨죠. 선미야 코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면 편안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질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강산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도전했던 일은 무엇이 있었나요? 이제 김강산 대표님이나 이기식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질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웃기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좋아하실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게 관계 형성에서 질문을 할까, 목표 찾기에서 할까, 현실 인식에서 할까, 대안 찾기에서 할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려드려 볼 테니까요. 이제 말도 여기서 그냥 이거를 이제 올려놓은 이유는 아이디어를 찾아서 질문을 하셔라. 여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시나요? 이거는 좀 바꿔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감정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말로, 대화로, 질문으로 바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올려드리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참고하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요. 딱히 뭐 주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떤 주제로 대화를 하실까요? 이랬을 때. 그러면 선미아 선생님이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이쪽에 하얀 부분. 주제를 목표로 바꾸는 과정. 팀원이랑 자꾸 부딪혀요. 관계 목표로. 이 주제 고객. 팀원 한 명이랑 계속 부딪혀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 원하는 방향 질문 코치. 그 팀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고 느끼세요? 고객. 최소한 일 이야기할 때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 구체적인 장면 묘사 코치. 그게 이루어진 상태를 가정해 보면 회의 시간에 두 분은 어떻게 대화하고 있을까요? 고객. 서로 말 끊지 않고 의견이 달라도 감정 상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정도요. 4. 기준 M 점수와 코치. 지금 그 관계를 1에서 10으로 본다면 어느쯤이라고 느끼세요? 이 코칭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래도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객, 지금은 3점입니다. 6에서 7점 정도면 좋겠어요. 기간, 현실성 확인 코치. 그 6에서 7점 정도까지 가는 것을 언제쯤 경험해 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2개월 정도 안에요. 6. 목표로 정리 코치.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 2개월 안에 그 팀원과 회의에서 감정 상하지 않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 방식을 찾고 실험해 보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목표로 괜찮을까요? 고객. 네, 그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고객님의 말로, 고객님의 언어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한 10분 정도 가요. 근데 대부분 다 주제가 있기는 있어요. 목표도 있고요. 그런데 어, 그렇지 않은 분도 한 50%는 돼요. 우리가 코칭을 하다 보면 저번에 그 우리 심 장로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코칭에 코자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런 분들에게 이게 통하는 겁니다.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제를 확인하고 원하는 방향도 물어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냐?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으면 원하는 게 몇 점 정도면 좋겠는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를 오늘 코칭 시간에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 그가, 아, 오늘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 라고 머리에 윤곽이 잡히겠죠? 이거, 어, 어, 너무 기니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가 관계 형성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목표는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이제 관계 형성을 하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고객이 안정감을 찾겠죠. 이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면 편하겠다. 대화를 하면 해결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코치는 충분히 경청하면서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물론 그래, 그래 할 수도 있지만 고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분이 나를 공감하고 있네. 그러려면 이제 그 그래서 감정이 어떠셨어요? 라든가 그러셨군요. 라든가 아니면 백트래킹 이러이러하시단 말씀이시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하라는 얘기예요. 고개 끄덕거리고 눈 마주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상 그 고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감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고객이 어떤 문제를 이슈를 내놔요. 나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코치는 그 다이어트를 해서 뭘 하고 싶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 나이가 좀 젊어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활동을 잘해서 건강을 유지해서 뭔가 자기 존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약을 끊으려면 건강해지려면 한 10kg 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라는 단순한 문제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나 어, 목적이나 원하는 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 고객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러면 우리 코치들은 저분이 영어 공부를 해서 뭘 하고 싶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해야 질문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해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다고 영어 공부를 왜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기보다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게 변화가 될까요? 어떤 게 변해 있을까요? 이러면 그분의 그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가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그거를 당신의 가치와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말을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해서 저는 복음을 세계화시키고 싶어요.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네요. 만약에 내가 영어 공부를 어, 하고 싶은 이유나 그 이면에, 그 내면의 그 욕구를 캐치하지 않았다면 그런 대답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자기 가치와 연결시키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한테까지도 영어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싶구나. 캐치를 하게 하는 거죠. 인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어 공부를 해서 이제 복음이 세계화 되게 되면, 어, 뭐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거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세요?
그러게 되면, 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 영어 공부 하나였는데, 이렇게, 가치와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코치의 질문에 의해서. 그러게 되면, 아, 내가 영어 공부를 빨리 시작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날마다 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내가 했다가 말았다가 했는데 꼭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이렇게 예, 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 합의해서 그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게 되면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아,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법 찾기. 이렇게 이제 구체화 되겠죠. 네, 그러고 이제 스마트화 시키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스마트가 이게 목표가 구체적인가? 그 다음에 측정이 가능한가? 1에서 10까지. 그 다음에 또, 아까 달성이 좀 불가능한 것들은 내려놓겠다고 우리 신 코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달성 가능한가? 진짜 허황된 게 아니고 진짜 이룰 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또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 이 목표는 나한테는 얼마나 중요하고 이웃에게는 얼마나 중요하면서 이게 파급 효과가 있나? 영향력은 내가 이 목표를 실현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까지 질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할 거냐? 또 그걸 언제까지 할 거냐, 무엇부터 할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면 이게 스마트 질문인 겁니다. 이렇게 질문으로 내가 질문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객이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를 우리가 정하면서 벌써 열정이 올라가면서 아, 꼭 실행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게 캐치를 할 수가 있죠. 아, 저분은 지금 열정과 이 꼭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상태가 됐구나. 그리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코치가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경청을 할 때는 사실 경청. 진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팩트는 뭘까? 그리고 느끼는 감정은 뭘까? 그가 진짜로 원하는 의도는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캐치를 하면서 통찰을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이 달라져요. 질문이 달라지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우리 손 코치님께서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목표 합의가 중요한 이유. 고객의 내적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음. 목표가 가져올 변화를 상상함으로써 열정과 자발성이 올라갑니다. 코칭의 방향과 집중력을 제공. 주제를 명확히 하여 세션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성취 후 변화 측정이 용이함. 구체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피드백하기 쉬워집니다. 행동 계획 및 실행 전략 수립의 기준이 됨.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효과적인 행동 전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주도권을 강화함. 목표는 코치가 아닌 고객이 정함으로써 주체적인 성장을 이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자, 이게 목표를 끌어내기 위한 질문들인데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렇게 밑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제를 탐색할 때예요. 주제를 탐색할 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 심장누님 1번 이렇게 밑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탐색과 연결. 마이크 켜져 나왔네. 잘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은가요? 이 대화가 끝났을 때 어떤 결과를 얻고 싶으신가요? 지금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지금 삶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이 코칭에서
진짜로 원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질문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질문을 대답을 하면서 아, 내가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구나. 내가 오늘 이런 거를 주제로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2번은 우리 그 손 코치님께서 읽어 주십시오. 네, 이 목표 설정의 가치와 의미 탐색. 이 목표가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변화가 당신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요? 이 목표가 당신의 어떤 꿈과 연결되어 있나요? 이 목표가 당신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3번은 우리 김강산 코치님께서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3번요. 네, 밑으로 읽어 주십시오. 이렇게 밑으로. 구체화와 명확화 이거요. 네, 구체화와 명확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언제까지 이루고 싶으신가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느낄 때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목표는 측정 가능한가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떤 방식으로 이뤘는지 알 수 있을까요는 과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도 이런 거를 원하셔서 행동으로 해서 성취한 기억이 있으실까요?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은 경험이 있으세요? 그때 어떻게 그 목표가 성취가 됐었나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뤘어. 그랬는데 또, 이렇게 휠처럼 희노애락이 자꾸 변화가 되듯이 얘도 변화가 되잖아요. 목표를 달성했지만 또 다시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목표가 이뤘던 게 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질문들은 과거형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의지와 열정을 이루기 위한 질문들도 있죠. 그래서 이 질문들을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꼭 목표 찾기에서 안 해도 돼요. 겹쳐요. 목표 찾기에서 할 수도 있고, 대안 찾기에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겹치니까 자기가 해 보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현실 인식을요, 어, 이 손명학 코치님이 읽으시고, 현실 인식만 읽어 주십시오. 네, 현실 인식이란 1.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외부 조건뿐 아니라 제한된 신념, 부정적 습관, 두려움과 걱정, 숨겨진 의도 등 내면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직시하는 과정입니다. 2번까지요. 이 코치는 직관과 통찰로 고객의 감정과 속마음을 깊이 경청하고 핵심 질문 후 조용히 침묵하며 기다리는 태도로 고객이 어려운 이야기까지 편안하게 꺼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감을 제공합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주제를 건강에 대해서 넣어놨어요. 근데 건강에 대해서 계속 한 달, 두 달, 1년 동안을 건강에 대해서 어, 내놓는데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건강에 대한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 습관이 있거나, 그 제한된 신념이 있거나, 너 건강해지려면, 저 신념이 이래요.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근데 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서 운동을 할 수가 없네? 이게 이제 신념이에요. 저의 신념.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주제를 계속 내놓으면서도, 어, 또 아니면 그 일과 쉼의 밸런스에 대해서 주제를 내놓으면서도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코치들은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의 사고방식은 뭐구나.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습관이 하나 있구나.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숨은 의도는 뭘까? 그럼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인식을 하시면 이제 가기가 쉽다는 얘기죠. 대안 찾기도 쉽고 또 그게 이룰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심 코치님께서 현실 인식을 잘 하도록 도우려면 1번, 2번, 3번까지 한번 읽어 주십시오. 현실 인식을 잘 하도록 도우려면 첫째, 고객의 내면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듣는다. 두 번째, 말 뒤에 숨은 감정 상태, 긴장, 두려움, 욕구를 직관과 통찰로 포착해야 한다. 세 번째, 고객이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과 숨겨진 의도까지 완전하게 꺼내도록 돕는다. 네, 이거를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고 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본 다음에 지금 코칭 질문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보여요. 이거를 그 이때 사용하면은 그가 의도까지 알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억해 놓고 이제 매칭을 시켜보죠. 이 질문은 어느 때 사용하면 될까? 이것들을 자꾸 체크하면서 이제 보시면. 근데 우리가 그래요. 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항상 그 나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질문에 일단 너무 이제 그 포커싱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코치들의 이제 욕구인데 이제 그걸 내려놓고 이제 그의 생각을 들으면서 저분은 지금 뭐를 원해서 내가 이때 어떤 질문을 해주면 그도 인식하고 또 진짜 원하는 바가 어, 드러나겠구나. 그러려면 완벽한 경청이 필요하겠죠. 네. 현실 인식을 도울 때 코치의 태도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핵심 질문을 던진 후 서둘러 채우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며 기다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이 침묵 점수도 한 5점 정도 돼요. 5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65점이 돼야 패스를 하는데 5점이 되니까 굉장히 큰 점수예요. 침묵 그 하나가요. 그러니까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거 우리 마음이 급해요. 질문을 빨리 해야 되니까 좋은 질문을 빨리 해야 되니까 이제 침묵을 이렇게 잘 못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침묵도 좋은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촉하지 않고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들어준다. 이야기해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존중과 공감의 분위기를 만든다. 우리 그 사람들은 영감이 뛰어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말을 건성으로 들어있구나.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소통이 되는구나.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에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 우리가 현실 인생에서 왜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캐치를 했다면, 그러면 목표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내적 자원을 찾아봐야 되는데, 내적 자원에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강점도 있고, 그 성격도 있고, 그, 저기, 선미아 선생님 같은 성격은,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일단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평화와 행복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해줘요, 고객들한테. 그래서 이런 성격은 굉장히 좋은 성격인 거죠. 그, 또 특성도 있을 거예요. 재능도 있을 거예요. 가치관도 있을 거고.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코칭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요. 통찰력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 심 코치님처럼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인생 오래 사셨기 때문에 지혜가 풍부하신 또 코치님들도 있잖아요. 이런 내적 자원이 이제 이, 코치한테도 있지만 고객한테도 이게 있어요. 그럼 우리 코치들은 고객한테서 끄집어 내줘야 되는데 아, 당신의 강점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강점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에게 당신 강점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요. 이제 영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 강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많은 이웃들한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준다면서요. 그랬더니, 저 요리는 잘해요. 그것도 강점이에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 강점이 많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10가지 말씀해 보실래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고객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때 좀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게 있던데 이것도 강점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재능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는 이런 자원이 있어서 이걸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 코치들의 그런 역할이에요. 이제 뇌에다가 노크를 딱딱 해주고 아니면 마음에다가 노크를 딱딱 해드리면 아하 그렇구나 내가 그런 게 있구나 할 수 있겠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외적인 것들도 있어요. 우리 심장님님 보니까 그 부모님이나 또 외쪽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도 이것도 탤런트예요. 이것도 축복이고요. 이런 분들로 인해서 그러면 고객한테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또 나에게는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할 것 같지만 주위에 뭐 환경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도구나 정보나 인간관계나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시켜서 함께 그들의 도움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코치가 질문으로 자꾸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나한테 이런 게 있네. 나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내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내적 자원. 이거를 우리 손미아 코치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내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내적 자원, 물적 자원, 돈, 환경, 조직 구조 등은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지만 마음은 태도, 선택, 행동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코치의 질문에 의해 긍정적 자극, 긍정 에너지, 관점 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다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싹 정리를 해서 하시게 되면 좀 더 풍부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 좀 더 그 의미 있는 질문이 나와서 고객이 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한 정말 해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정리하는 습관을 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코치님께서 예? 이렇게 읽어주십시오. 1번,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요? 이렇게 짝짝, 3번, 네, 3번까지만 읽어주십시오. 네. 해결 자원을 찾는 방법, 대안. 1. 문제에서 해결 가능성으로 초점 전환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뭔가요? 아니요, 이게, 제가 예를 들어 본 겁니다. 어, 목표 예를 들어서. 네네네. 이게 안 돼. 그래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문제 원인을 캐는 데서 멈추지 말고 무엇을 활용하면 해결에 가까워질까로 질문을 바꾼다. 이 과거의 성공 경험에서 자원 찾기. 이전에 비슷한 어려움을 극복해 본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썼던 생각, 태도, 행동, 전략이 지금의 해결 차원이 됩니다. 세 번째,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과 특성 찾기, 성실함, 책임감, 유머 감각, 공감 능력, 분석력, 추진력 등 지금 이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을까를 연결해 봅니다. 네. 4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 손미아 선생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주변 사람과 관계 자원을 점검하기.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동료, 상사, 가족, 친구, 멘토, 전문가 등 좋은 협력 자원을 살펴봅니다. 5. 이미 하고 있는 작은 것들에서 단서 찾기. 이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행동, 습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행동이라도 의도적으로 키우면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6. 내적 자원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결론 내리기.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특히 내가 선택하고 연습할 수 있는 태도, 습관, 생각의 틀에 초점을 둡니다. 네. 해결 가능성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목표가 됐잖아요. 주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우리가 아까 주제에서 명료화시키는 게 있었죠. 질문을 통해서 한 5분이 소요돼요. 명료화시킬 때. 그럴 때, 그럼 좀 구체화시켜서 짧게, 다이어트를 하는데 몇 킬로를 뺐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10킬로를 뺀다든가, 5킬로를 뺀다든가, 1킬로만 뺀다든가, 아니면, 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한다든가, 다 다를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질문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선 코치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해보시겠어요? 이제 고객이 다이어트를 내놨어요. 그러면 구체화시킬 때, 어,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요즘 흔히 젊은 친구들에게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다이어트 하는 곧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요? 이렇게 먼저. 음, 그 다음에는요. 네. 그래서 긍정적이나 저도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도 보고 친구들에게 묻어도 보고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군요. 이렇게 질문을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그렇다면 만약에 실패한 경험이 그 고객이 많이 있었다면, 그래,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부정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질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1kg만 아니면 0.5kg만 어, 어, 뺀다면 어떤 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라든가 빼지지 않더라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한 발짝만 나가본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앞으로 가능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고객은 나는 다이어트를 원하지만 못해. 해봤는데 실패했어. 어, 이런 이제 사고방식이 이게 탁 틀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짝만 나가본다면, 아니면 저 밖에서 바라본다면, 아니면 친구가 본다면 뭐라고 조언을 해줄까요?
이렇게 해서, 너는 가능해. 여기 구멍이 조금 있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봐.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그래도 안 될 것 같은 고객이라면 이거는 이제 코치의 재량이죠. 그러면 혹시 과거에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네, 그때 이런 행동을 해서 성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요가 와가지고 다시 살이 찐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죠. 그랬다면 그때 그거를 성공했던 거를 지금 가져와서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과거의 성공했던 경험을 이제 현재로 가져와서 미래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죠. 그럼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당신은 이제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을까요? 저는 강점이요. 도전, 끈기, 될 때까지 하는 게 저의 강점이에요. 그럼 그거와 이 지금 다이어트와 연결시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생각해보니까 기록하는 걸 좋아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대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 가지 대안이 나오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리스트 작성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음식을 조절한다. 아니면 내가 완벽하게 성공을 했어요. 다이어트가 성공을 했어요. 3년 후에. 열심히 잘해서. 성공한, 그러니까 아직은 안 했지만 가능성,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성공한 3년 후에 내가 지금 현재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상상력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어, 여기 잘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안 되는 분인 것 같은 분들은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그게 가능해요. 3년 후 다이어트를 성공한 내가 현재 나에게, 아, 꾸준히 해. 낙심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해. 이렇게 말해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꾸준히 조금씩 해보면 좋겠네요. 그럼 그걸 대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꾸준히 조금씩, 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땡땡땡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작은 것들, 시도해본 것다이어트를 해서 시도해본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 아니면 운동, 물 많이 먹기, 잠 많이 자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봤는데, 이렇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요. 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주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손미아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강사님 10분 내로 맞춰주세요. 네, 해결 자원 찾는 질문. 낼책 자원, 강점, 능력, 경험 찾기. 힘들어도 여기까지 오게 한 당신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이 상황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과거 성공 경험에서 자원 찾기. 예전에 힘들었지만 잘 이겨낸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선택, 의지, 어, 태도 자원 찾기. 한 가지 태도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떤 태도를 선택해 보고 싶나요?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어떤 행동을 시도해 보고 싶나요?
이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본다면 어떤 영역을 키울 수 있을까요? 가장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이 해결 자원, 대안을 찾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참고, 물론 이제 이 카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이제 참고하셔서 아, 나는 이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대안까지 다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관목, 현, 자책, 책임 실행이에요. 이것들을 해야 완전한 코칭의 마무리다 이런 거죠. 이거 그 심 장로님께서 1번만 읽어주십시오. 1번.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원을 전략 아이디어 중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선택한다. 근데 대안이 세 개가 나왔어요. 대부분 세 개나 네 개 나와요.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해보시겠어요? 라는 거죠. 그리고 선미화 선생님께서 이거 2번 읽어주세요. 이 작게 세분화, 우선순위 실행안을 실제 실행하기 쉽도록 작은 단위로 잘라서 세분화합니다. 근데 이제 대안이 나왔어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는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대안을 세웠는데, 리스트 만들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잠자고. 그러면, 식단 조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작게 세분화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식단 조절을 하시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 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어, 의도치 않게 이거를 실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이렇게 쭉 펴준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구체적 계획, 그다음에 언제 하시겠어요? 몇 번 하시겠어요? 루틴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런 구체적. 이거는 우선순위 실행 계획 이외에 다른 후순위들을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제가 1번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먼저 이거를 해보겠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것들은, 어, 이제 그것만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장애물은 뭔가요? 그걸 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을까요? 그거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러면 도와준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거를 반복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또 코치가 지지해주고 피드백해주고 아 이렇게 하셨군요 라든가 이거를 조금 더 하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라든가 이- 그 코칭 아니고 피드백할 때는 이렇게 코치의 아이디어를 조금 말씀드려 줄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코칭 모델이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질문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요. 어, 열린 질문, 긍정 질문, 확대 질문, 미래 질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너지가 질문을 해보면 올라간다. 그런데 책 페이지가 5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닫힌 질문, 부정적인 질문, 특정 질문, 과거 질문들은 에너지가 다운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나왔어요? 저는 이런 학교 나왔는데 당신은 어느 학교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고객의 에너지가 다운된다는 거예요. 과거 질문도 이렇게 에너지가 다운된다 그랬는데, 과거 질문에서 성공한 질문을 가져오는 건 괜찮은데, 과거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성공하지 못한, 그, 또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어떤 틀에 갇혔던 그런 걸 상상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다운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이제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학대 질문을 한번, 어, 손미아 코치님이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여기 질문 네. 나왔어요. 질문. 현재의 생각 관점을 넓혀서 더 큰 그림, 다른 관점, 새 가능성을 보게 하는 질문. 이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본다면 어떤 걸음으로 보이나요? 네, 다른 예, 제가, 관점에서 보면 네, 그냥 읽으십시오. 이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선택지가 딱 두 가지가 아니라 더 많이 있다고 본다면 어떤 가능성들이 떠오르나요? 네, 이제 확대 질문에서 제가 아까 리스트 만들기, 식단 조절하기, 운동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떨어져 본다면, 어, 아, 내가 지금 에너지를 올리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거는 내가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지 아이들을 본다면은 와, 뭐 재미있는 사람이 와서 또 재미있겠구나, 행복해지겠구나, 노래를 부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요. 제가 에너지를 올리면 저기를 갈 거니까요. 어, 그 아프간이나 아프리카를 갈 거니까요. 이제 이런 관점을 바꿔서 다른 사람 눈으로 또 반대, 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에서 반대로, 이제,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확대가 되죠. 내 이렇게 고정관념에서 생각이 좀 넓어져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질문, 또 이렇게 해놨고요. 보시면, 아하,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긍정 질문, 열린 질문. 설명을 해놓고 질문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 이걸 어느 때 적용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하나만 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1번. 네, 변화를 리드하는 강력한 질문. 1.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 성장과 행복을 성취하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통해 변화가 퍼지게 하는 변화 리더가 되어야 한다. 네. 변화하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저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그 영화 배우, 오드리 예, 헵번. 오드리 헵번을, 오드리 헵번, 네네. 예, 오드리 헵번을 생각을 해보니까 역경 속에서도 도전하고 또 행복을 찾고 또 역경이 왔는데 또 다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망을 찾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코치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치가. 그래서 나 코치가 내가 변화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도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 고객들이 다운되어 있는 고객들이 변화가 되도록 우리가 희망을 주면서 또 질문을 주면서 그게 일어나도록 생각이 바뀌도록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도구들은 질문을 잘 해주고 잘 들어주고, 잘 들어야 되겠죠? 들을 때는 그, 팩트가 뭐, 진짜 그 사람이 의도하는 팩트가 뭔지, 지금 그 사람의 현재 감정은 어떤지,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더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질문이 아니, 경청이 한 70%? 그 다음에 질문이 한 30%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피드백은 긍정적 피드백. 를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이제, 변화하고, 성장하고, 변화가, 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짧은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코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 내 손은 약손이다.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는 옛날에 어릴 때 듣던 말이 생각이 났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치학의 학문적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봐요. 코치의 전공 설정이 필요해요, 꼭. 지금 의사들 보면 GP가 있고 외과, 내과 다 구분되어 있듯이 이 코치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눈 건강 관리를 했는데 자, 내담자가 건강을 선택하겠습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눈 이게 나왔어요. 눈이 나쁘다. 어쩌고 하고. 그러면 내가 눈 안과 전문의가 아닌데 그 사람 코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척하고 자꾸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 얘기를 하셨는데 다이어트는 본인이 한번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제 봐요. 그러니까 이 코치도 막연히 전체를 다 다루는 코치가 아니고 코치 학문도 전공을 딱딱 분리해서 나는 이 분야 전문 코치야. 나는 저 분야 전문 코치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코치가. 그러니까 의식을 깨워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고객이 보지 못한 생각이나 행동이나 마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으로 이제 노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말을 내뱉고 그리고 인식하고 깨달아서 그거를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또 해결을 실행은 해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주는 네, 거예요. 실행은 본인이 하지